네,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. 자,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첫걸음을 디딜 곳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. 마산동이라고 하거든요.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상가주택 지금부터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본 물건은 이제 김포시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. 이 마산역에 도보 약 한 2,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했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위치는 마산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.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00평이 조금 되는 그런 어떤 면적에 위치해 있다. 그 건물 면적도 상당히 좀 잘 뽑아서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요한 부분은 1층에 이제 카페가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 2층과 4층은 3룸과 2룸 또 1.5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방구조가 상당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월세라든가 전세를 놔서 어떤 그 투자의 어떤 투자 수익금을 좀 줄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월세에 대한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준공은 2019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전세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 바퀴 정도는 돌았습니다. 근데 공실의 회전율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본 물건의 특징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지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가 이제 한 바퀴 돌았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. 그만큼 공실의 회전율 없이 안정적으로 현재 좀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1층에 좀 카페가 운영이 되어져 있고 이 대로변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뻗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는 2층부터 4층까지가 전월세를 좀 받기 쉽게 또 3룸과 2룸 또 1.5룸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임차인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또 월세의 어떤 구조에 맞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. 따라서 상가 주택이 방 구조가 3룸인 것이 이치에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좀 보장이 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만큼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장해 주면서 또 미래 가치가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네, 마산동 상가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김포에서도 이 상가주택 1층에 지금 카페가 운영 중이고요. 위로 올라가 보시면 1.5룸부터 2룸 그리고 3룸까지 다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상가주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실제로 입지가요. 여기에서 걸어서 2분 거리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설명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사님 여기 입지와 호재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. 일단 마산역 하면 약간 생소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근데 김포 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산역 또 구례역, 이 양천역 쪽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가 잘 아실 겁니다. 이 양천역 쪽 주변 지역은 주 상권이 위치해 있고요. 또 구례역과 이 마산동, 이 마산역 쪽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로 좀 많이 좀 포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양천 지역으로 해서 상가가 이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 대형 마트라든가 뭐 주변 지역에 뭐 주민센터라든가 또 주변 지역 또한 녹지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. 이 마산역 쪽 주변 지역은 약 한 1만 한 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.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먹자 상권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이용 가치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아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. 즉 부채꼴 모양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인데요. 솔터마을이라든가 나비마을, 또 은여울마을 등이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. 이것만 세대수만 계산하더라도 약 한 13,000세대 정도가 넘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하나의 좀 특징은 바로 이 먹자 상권이 유일하게 마산역 쪽 라인으로 좀 거쳐져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그 거주하시는 임차인이라든가 실거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먹자 상권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먹자 상권 안에 물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월세 수익이라든가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을 좀 내다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직장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. 이 하금 산업단지라든가 이 김포밸리라든가 이 양천 산업단지가 요 도로 라인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임차 수요층은 상당히 좀 풍부해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 지하철 노선이거든요. 요게 이제 일산과도 또 연결이 되고 있고 또 GTX 라인과도 또 맞물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양천역이라든가 구례역 쪽 주변 지역이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. 이 또 하나는 이 GTX D 라인이라고 하죠. D 라인이 이 김포 지하철 안쪽으로 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풍부하다. 즉 그만큼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주변 지역 과거에 좀 보시게 되면 김포의 어떤 아파트 약 30평형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좀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만큼 이 김포 쪽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바뀌었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안에 뭐 김포 도시철도 또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 지하철을 통한 계속적인 연장 사업이 꾸준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또 하나는 이 영종도 주변으로 해서 이 복합 클러스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면서 앞으로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을 계속적으로 현재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영종도 또 송도 쪽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영종도와 송도, 이 청라 지역, 이 삼각 클러스터 쪽에서 뻗어나온 즉 서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도로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본 물건지가 있는 마산동, 이 마산역 쪽 주변 지역이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또 하나는 이 제2순환도로입니다. 이 제2순환도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2순환도로가 구간별로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좀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. 2028년에서 30년도면 동그랗게 해서 이제 완전 개통이 될 건데요. 여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 바로 김포 쪽이 아닌가. 왜냐하면 인천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리의 어떤 중심을 이 김포 쪽으로 담당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임차 수요층을 크게 좀 개선시킬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이 대곳 이시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
이 대곳 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 김포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예, 자유경제구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자초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김포 건물대 거리라든가 약 한 156만 평 정도의 부지에 새롭게 지어지는데요. 계속적으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수요층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. 또 하나는 대곳 이시티가 예비 타선성을 조사를 했는데 약 한 1.4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예비 타선성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아야지만 이 상가주택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요층들 자체가 얇아지느냐 아니면 두꺼워지느냐에 따라서 월세 가격에 좀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.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게 되면 월세 수요가 좀 더 많이 탄탄해질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토지에 대한 집가 상승 또 건물에 대한 매매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요 주변 지역 자체가요, 김포 골드밸리부터 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, 그리고 또 인프라도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 세대 정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라는 점 살펴드리겠고, 또 주변에 철도 호재들부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넘쳐나는 곳이죠. 자, 그럼 지금 살펴드리는 김포시 마산동의 상가주택,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사님, 가격은 어떻습니까? 네, 예상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예상 임대가,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임대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좀 전세 보증금이 약 한 4억 정도, 월세가 약 한 79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.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. 약 한 9억 정도 이상을 좀 대출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출과 어떤 보증금,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10억 미만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혹시나 뭐 실거주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가 하나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투자 금액이 좀 더 올라갑니다. 올라가지만 현재 아파트 한 채, 서울 지역의 한 채가 30평대가 뭐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월세 수익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연금형 어떤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